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의 숨은 영웅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주소 전문가를 꿈꾸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는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는 건물 번호 부여 신청이라는 주제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 강의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팁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의 첫걸음입니다. 저와 함께라면 건물 주소 부여가 왜 건물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중요한 절차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과정을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주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으면 사용 승인부터 사업자 등록, 심지어 택배 배송까지 모든 것이 꼬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 규정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제 건물번호 부여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볼까요? 건물번호 부여는 건축물의 공식 주소를 지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흔히 주소라고 하면 단순히 건물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건축물의 존재와 활용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유효한 건물 주소가 있어야 하고, 이 주소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됩니다. 또한 기업이나 상업시설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한데, 이 역시 건물번호를 통해 부여되는 것입니다. 물류 및 배송 서비스에서도 주소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한데요. 잘못된 주소는 물류 지연이나 오배송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나아가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이나 구급 등 구조 서비스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건물 주소는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건물번호는 건축물의 단순한 표식을 넘어 행정, 법률, 경제, 그리고 시민의 안전까지 아우르는 매우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번호 부여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주소를 하나 추가한 것을 넘어 건축물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주소가 명확해야만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창업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이 주소는 지속적으로 활용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주소 부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물번호는 언제 누구에게 신청해야 할까요? 건물번호 부여는 원칙적으로 건물 사용 승인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건축주나 시공사는 건물 사용 승인 접수를 하기 전에 미리 관할 도로과에 건물번호를 부여받고 해당 번호판까지 건물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 승인 과정에서 주소 확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주체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관할 시공구청에서 처리하며, 요즘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궁금한 점을 바로 질의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통상적으로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나오지만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서류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물번호 부여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도로명 주소법이며, 세부적인 절차는 도로명 주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명 주소법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소정보시설규칙의 일부 개정령 등 최신 법 규정을 숙지한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원활한 건물번호 부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번호 부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가 필요하며, 이는 도로명 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5 서식으로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건축물의 기본 정보와 신청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 건물 배치도와 인접도로 현황도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건물 배치도는 건축물의 실제 위치와 주변 도로, 인접대지 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면이며, 인접도로 현황도는 건축물과 접해 있는 도로의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주출입구 표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물 외관상 보기 좋은 곳이나 가장 웅장한 문을 주출입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주출입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이용 동선입니다. 즉,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문이 진정한 주출입구입니다. 예를 들어 코너 상가 건물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 큰 도로변에 있는 정문이 메인 출입구 같지만 실제로는 주차장과 연결된 연문을 통해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이 출입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실제 이용 동선을 주출입구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건축 배치도에는 주출입구를 화살표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인접한 도로명과 그 도로의 폭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을 경우 어떤 도로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표시하거나 소유자의 희망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심사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심사 담당자가 현장 확인 없이도 서류만으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간혹 주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나 현장 상황이 복잡한 경우 출입객 동선이나 CCTV 자료 등 실제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심사관을 더욱 설득하기 용이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서류 준비는 건물 번호 부여 과정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현장 상황과 서류 내용을 비교하며 건물 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건물의 주출입구가 어느 도로에 접해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주출입구가 접하고 있는 도로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 번호가 정해지는데 여기서 기초번호란 도로의 시작점에서 끝점 방향으로 일련 번호가 부여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가 부여되며 20m 간격으로 기초번호가 매겨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10m 간격으로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도로 구간에 여러 건물이 있다면 해당 구간의 기초번호 순서대로 건물 번호가 차례대로 매겨집니다. 만약 코너 대지처럼 2개 이상의 도로에 건물이 접해 있고 각각의 도로에 주출입구가 있다면 때로 로 길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건물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교통량이 더 많은 도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나 점유자가 특정 도로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자의 희망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지 내 도로처럼 사적인 도로에만 건물이 접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명을 새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가까운 공공도로를 기준으로 건물 번호를 부여하며 이 부분은 법제처 해석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또한 건축법에서 정의한 모든 건축물, 심지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창고나 가설 건축물, 생활 근거가 되는 기타 시설물, 그리고 항구 인근의 수상 시설물까지도 건물 번호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명 주소법에 명시된 내용이며 2025년에 시행될 개정 법규에서도 이러한 범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주소 부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된 건물 번호는 신청인에게 통지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건물 번호판 설치가 난개됩니다. 건물 번호 부여 과정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 건축물이 가진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물 번호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통보되면 이제 건축주 또는 소유자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된 건물 번호를 나타내는 번호판을 건물의 주출입구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번호판의 제작과 설치에 드는 모든 비용은 건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번호판은 표준형 디자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건물의 특성이나 미관을 고려하여 자율형 디자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율형 디자인을 선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번호판의 규격, 글자의 크기와 가독성 등은 법정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정보시설 규칙에 따르면 건물 번호판은 주된 출입구 벽면 또는 기둥에 설치하고 높이는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1.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운전자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와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반사 재질이나 조명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된 번호판이 훼손되었음에도 방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명심하고 제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건물 주소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소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건물 번호 부여는 신청부터 설치까지 모든 과정에서 건축주와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행이 요구됩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막고 건축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건물 번호 부여의 복잡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코너 상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외관상 주출입구는 큰 대로변에 있지만 실제로는 건물 뒤편 주차장과 연결된 작은 연문으로 고객들의 출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로변 출입구를 기준으로 신청했지만 담당 심사관은 실제 이용 동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럴 때 건축주는 주차장 이용 고객의 동선이 찍힌 CCTV 영상이나 해당 출입구의 실제 이용 빈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관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고객 이용이 많은 연문을 주출입구로 인정받아 해당 도로의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행정당국이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실제 사용자의 편의와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단지 내 통로만 접한 창고 건물입니다. 이 창고는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오직 단지 내 사유 도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주는 새롭게 도로명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자체는 사도를 기반으로 도로명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도로명 주소가 공공성을 띠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장 가까운 공공도로를 기준으로 주소를 부여받았고 내부동이나 호수 등을 활용한 상세 주소를 통해 주소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공공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건물이라도 주소 부여가 가능하며 상세 주소를 활용하여 내부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다소 흥미로운 경우였습니다.
한 기업이 특정 건물 번호가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와 잘 맞는다며 원하는 번호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원과 행정심판에서는 특정 번호를 달라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건물 번호는 공공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여되는 것이지 사적인 요구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이는 모든 건축물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실무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출입구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문서화하는 것. 둘째, 건물 번호 부여의 기준이 되는 도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서류에 잘 반영한다면 14일 이내에 원활하게 건물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물 번호 부여 신청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제를 함께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이 과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각종 행정적, 법률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명 주소법 등 최신 법 규정을 숙지한 것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억하세요. 건물의 주소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건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아서 건축물 대상 등재부터 사용승인, 사업자 등록, 그리고 물류와 안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 및 경제활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건물번호 부여 신청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 방법, 주출입구의 올바른 판단 기준, 그리고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는 노하우까지 얻으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은 주출입구를 명확히 하고 기준이 되는 도로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건물번호판 설치가 신청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한다면 여러분의 건축 프로젝트는 더욱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지식들이 여러분의 건설 현장에서 빛을 발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전문성이 더 나은 도시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